자, 이건 5가지로 지금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적 향상 불변의 법칙이 있나요? 자, 이건 5가지로 지금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공부는 사실 감정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내에서 공부를 하는 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오늘 기분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럼 회사에 가셔서 오늘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으시죠. 아이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요. 늘 불안하고요.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면 전두엽이 꺼지고요. 우리 편도체가 먼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전에 아이의 감정이 좀 어떤지, 자, 오늘은 기분이 어때? 되게 어색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루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저도 책을 쓰고 글을 쓰는 사람인데요. 저도 글을 되게 잘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1년에 연구 논문을 한 15편 정도씩을 게재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논문을 잘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 쓰지 않아요. 뭐냐면요. 저는 그냥 5시가 되면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냥 막 고민합니다.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그냥 막 찾아봅니다. 그거를 저는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가끔 연구방에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변수를 묶으면 재밌겠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처럼 공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내가 잘해야지? 이런 멘탈 동기부여를 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앉아서 그냥 하는 거다. 왜냐면 공부는 원래 재미없거든요. 이게 전제입니다. 공부는 원래 재미없어. 이걸 전제로 하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야, 너 공부에 좀 재미 좀 붙여봐. 왜 이렇게 공부에 재미가 없니? 이게 재미없어요, 원래. 어머니는 회사 가시는 거 재밌으세요? 똑같은 얘기죠.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야. 버티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공부라는 것도 이제 체력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50분을 애들이 공부하고 30분을 공부했으면요, 5분 또는 10분 정도의 그 회복을 할 시간을 줘라. 근데 요즘 어머니들이 학원 갔다 오면 학원 과제 해야 되고 애들이, 그쵸? 그러면 부모님들이 약간 저는 좀 약간 변태 기질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요. 학원을 갔다 와서 애가 힘들어하면 엄마들이 흐뭇해 하세요. 아, 거봐. 힘들어야 돼. 학원 갔다 오면 힘들어야 돼. 그게 맞지. 내가 제대로 된 학원 보냈네.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애가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른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거를 꼭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작은 성공의 누적이라고 제가 말씀하는 건데요. 이 뇌는요. 내가 자꾸 작은 것들을 해보고 성취를 하면 이 전두엽에서 그래, 난 할 수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이가요. 어저께는 5문제를 틀렸는데 오늘은 3개밖에 안 틀렸어요. 그러면 잘했다고 해주셔야 된다. 그럼 애가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되네 라고 이런 성취감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요, 그 존재를 지지받는 아이만 지속 가능하게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과주의로 보면 엄마들은 점수로만 아이를 판단하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엄마가 네가 노력한 거 이렇게 잘하는데 괜찮아. 지금 점수가 뭐가 중요한데. 예, 조금 마음은 좀 아프시겠지만 참으시고, 괜찮아. 이렇게 노력한 거 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너 정말 잘할 거야. 괜찮아. 이렇게 아이의 어떤 길을 좀 살려주셔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이에요. 이거를 갖고 있는 아이는요, 결국엔 잘합니다.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교육특구에 가시는 분들도 착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특구에만 가면 공부를 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서 대치동을 가야 되고 목동을 가야 되고 분당을 가야 되고 이런 거 있지만, 거기서도 버티는 아이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착각의 대표적인 거 그냥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아이들은 맹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들. 아무리 좋은 학군을 가더라도 못 버티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건데요. 이런 아이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 내적 통제감이 잘 안 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거는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어떤 통제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자꾸 엄마가 외적인 통제감을 주시죠. 여기 학원 가서 이 과정 해야 돼. 여기 가서 뭐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여기만 보내면 잘 될 거라는 착각. 이게 되게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이란 말을 제가 많이 듣는데 자기 효능감 어려운 말이 아니라 뭐냐면요. 내가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있고 나는 이거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과를 낼 수 있어. 이런 걸 갖는 게 자기 효능감인데 엄마들이 이걸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 동기하거든요. 엄마들이 동기를 줄 때 보세요. 야, 이 학원을 가면은 너는 영재원을 갈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 동기가 애가 원해서 간 동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엄마들이 이런 그 노드맵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전 생각도 하지만 그 노드맵을 만들 때 이런 선택지가 있고 이런 선택지가 있어.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 엄마들이 제일 뭐냐 한 착각은 우리 아이가 모두 맹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선행은 빠르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자, 학원에서 요즘에 이건 사교육 얘기를 제가 좀 드려볼게요. 어떤 학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저희 학원에 오시면 석 달 만에 수원에서부터 미적까지 끝내드립니다. 이런 학원이 있고요. 어떤 학원은요. 저희 학원에 오면 수학을요 300m까지 파드립니다 하는 학원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엄마들이 어디 학원을 보낼까요? A 학원에 보낼 겁니다. 빨리 끝내준다고 하니까. 근데 80%의 아이들은요 이 선행 과정에서 현행도 못 따라가는 말도 안 되는 지금 막 엇박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빠를수록 좋은 게 아니고요. 아이한테 맞는 선행을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수학 선행 많이 하시는데요. 그냥 제가 단도직입 좀 말씀드릴게요. 한 학기 정도만 하시면 돼요. 깊게 하시면 됩니다. 깊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이 다 영재라고 생각하시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엄마들이 제일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 남들보다 빨리 암기하고 빨리 계산하고 이러면 다 영재인 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거는 계산력이 좋은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고요. 진짜 영재 아이들은 오히려 말도 느리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행동들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전문 기관에 가셔서 정말 단순히 암기나 계산력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천재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되게 좋다. 그래서 모든 아이가 영재는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은 잔소리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엄마들이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엄마는 많은 교육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아이한테 계속 알려줘야 돼. 그러면 아이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정보들은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진짜 고급 정보는 잘 안 나옵니다. 사실은요. 이게 사실 팩트 아닙니까? 저도 이 영상에다 대고 어떻게 아이가 개별마다 다 다른 실력인데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나왔고 의대 갔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 이렇게 했대요. 예,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 아직까지 공부 다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만의 지금 그 과정들이 다 다르고요.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욕을 먹더라도 말씀드릴게요. 누구네 집 아이들이 다 3명이, 4명이 의대를 갔다, 뭐 이런 거 많이 보이실 겁니다. 예, 너무 훌륭하신 부모님이시죠. 제가 그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그분 집안에 어떤 루틴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겁니다. 우리 집도 아이가 공부 잘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의 루틴들을 만들어 보셔라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집의 경제력이 다르고 우리 집의 환경이 다르고 부모의 직업들이 다 다르잖아요. 가풍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집에 맞게끔 해라. 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착각은 이겁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 안 된다는 이 포모 증후군이 심하게 걸려 계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해야 되는 거를 안 하면 두려운 거. 이걸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학원 문구를 보시면요. 이런 얘기 합니다. 어머니, 지금도 늦으셨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학원 설명회 가면 꼭 이런 얘기 하죠. 자, 지금 6월이 중요합니다. 예, 뭐 방학 되면 뭐라고 합니까? 방학 때 이걸 한 아이는 새학기가 되면 꼭 성공한다. 뭐 이런 너무나 우리를 막 혹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꼭 법으로 정해놨습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들 위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누가 미디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지금 5등급이거든요. 그럼 얘가 킬러 문항을 못 풀어요. 그렇죠? 근데 얘한테 자꾸 킬러 문항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게 나는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얘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다시 개념해야죠. 그렇죠? 중요한 건 지금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셔라. 예, 물론 어려우실 거예요. 예, 내 새끼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 이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냥 아이를 투자 상품으로 보고 야 이렇게 했는데 왜 못하냐? 너 이렇게 실망만 줄 거야? 이건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들은 제발 이 학원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요. 그냥 내 아이가 한테 맞는지 보시면 되고 공부법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요. 보세요. 보시고요. 아, 저 집은 저렇게 했구나. 아, 요거는 우리 집에서 활용하면 좋겠다. 이거를 나는 건져내는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지. 봐봐. 너 일로 와봐. 저 형처럼 저렇게 하면 된대잖아. 해봐, 우리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5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이게 하면 뭐 됩니까? 안 된다고요. 예, 제발 좀 현실을 자각해라.